안녕하세요. 부자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3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2월호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총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으로 국세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금년 총 6.2조 원 규모의 국가채무 감축 전망이라고 합니다. 총 수입은 489.9조 원으로 국세, 세외, 기금 수입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가 유지되어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95.2% 수준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로 국세는 307.4조 원, 주로 경기 회복세의 영향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중심으로 증가해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97.8%라고 합니다. 경기 회복세 지속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진도율이 각각 102.6%, 그럼 103.6%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산시장 호조, 그리고 취업자 수 증가 등으로 양도, 근로 등 소득세 진도율은 96.8%, 그리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정 지원 등으로 국세 지원 증가세는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외 수입은 23.9조 원, 우체국 예금 운용 수입 증가 1조 원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81.4%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금 수입은 158.6조 원으로 사회보험 대상 확대, 그리고 사회보장성 기금 자산 운용 수익 증가 등으로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92.7%, 기금 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 작성, 기금 수입 진도율은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 회복에 따른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자 수 증가로 사회보험료 수입이 대폭 증가되었다고 하네요. 61.5조 원에서 64.7조 원으로 5%가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 적립금에 대한 자산운용 수익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을 잠시 알아보자면 2020년 9월은 4.2%였고요. 근데 2021년 9월은 8%로 3.8%포인트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누계인데요. 조원입니다. 2020년 9월은 785조 원, 그리고 2021년 9월은 919조 원으로 약 134조 원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로나로 따른 출국자 수 감소로 출국 납부금 수입은 0.1조 원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세히 해당 총 수입, 국세 수입, 그리고 일반 회계, 특별 회계, 그리고 세외 수입, 기금 수입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쭉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지출은 509.2조 원으로 경기 회복 뒷받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7조 원이 증가했고요. 추경 예산 대비 진도율은 전년 수준 84.2%라고 합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간 합동 현장 점검, 집행 애로사항 모니터링을 통해서 신속 해결 등을 해서 11월에서 12월 두 달간 90조 원 규모의 재정 집행을 추진해서 경기 회복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대응에 대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여기에 2020년, 2021년 전년 동기 대비 해당 추경 결산 10월 진도율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집행 실적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코로나 피해 지원 민간 소비 촉진 및 연자재 수급 안정, 고용 회복 사업 적극 집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차 추경 사업의 코로나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는 11월 말 총 4,826만 명에
14.5조 원 지급이라고 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국비 8.6조 원은 4,302만 명에게 8.4조 원 97.8%죠.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2.4조 원은 10월 27일부터 지급을 개시해서 12월 6일까지 56.9만 개의 56.9만 개 사에 1.7조 원을 지급했고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4.2조 원은 189만 명에 4.2조 원 100% 지급 완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생 소비지원금 에더 방역 상황에 연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원 10월 말까지 0.2조 원 집행했다고 하고요. 내수 회복을 위한 집행에도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유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적극적 재정 집행 노력을 지속했다고 하고요. 구직급여는 11.3조 원, 10월 말까지 약 56만 명에 대해서 10.5조 원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92.1%라고 하네요. 10월 말까지 직접 일자리 사업은 3.1조 원, 그리고 교부, 그리고 2.5조 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 수지를 보면 국세, 기금 수입 등 총 수입 개선세 유지로 재정 수지 적자 대폭 감소했다고 합니다. 59조 원에서 19.3조 원, 39.6조 원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적자가 대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현 개선세 유지 시 연말 기준 재정 수지는 정부 전망치 90.3조 원보다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1월 말 기준 174.7조 원, 발행 한도 186.3조 원에 93.8%라고 합니다. 11월 국고채 응찰률은 시장 안정 조치 등에 따른 변동성 완화로 전월비 소폭 상승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을 소화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국내 채권 순투자는 견조한 경제 펀더멘털 신용등급 대비 높은 수익률에 힘입어 예년 대비 11월까지도 순유입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 국고채 금리는 긴급 바이백 이후 안정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준금리 인상 11월 25일이죠. 11월 25일날 0.75에서 1%로 이렇게 인상을 했었는데요. 이것에도 불구하고 초과세수를 활용한 12월 발행량 축소, 금리 선반영 인식 등으로 하향 안정세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고채 관련 주요 통계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발행 잔액, 발행액, 평균 조달 금리, 그리고 응착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국고채, 보유 잔액하고 보유 비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최근 재정 동향의 특징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시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서 확장 재정, 경제 회복, 세수 증대의 재정이 선순환 구조가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기금 수입은 취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자 증가, 국민연금 등의 자산운용 수익 증가로 10월 말 기준 규모 158.6조 원, 진도율 92.7% 모두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통합재정 수지는 국세, 기금 수입 등 재정 수입 호조세로 10월 말 기준 적자 규모가 전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축소됐다고 합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2.5조 원 국고채 발행 축소 등으로 금년 총 6.2조 원 규모의 국가 채무 감축 전망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에 견조한 펀더멘탈 등에 힘입어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가 예년 대비 달리 11월까지도 순유입을 지속해서 13년 5개월 만에 최장기간 유입세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간 예상보다 큰 폭의 세수 개선 흐름이 지속되어 왔으나 10월 들어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세정 지원 효과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월별 세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그리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확대 등으로 경기 개선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률 목표 달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의 역할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코로나 위기 완전 극복 등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에 역점을 둔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12월호 주요 재정 이슈의 요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혁신적 균형 발전 전략이라고 하고요. 현황을 보시면 최근 지방 중소도시의 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해서 전국 시군구 소멸, 고위험 지역은 급증 추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진 방향을 보시면 지역 간 생활 여건 격차 축소와 함께 지역 특화, 인재 육성 지원, 그리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유도한다고 하고요. 해당 크게 보면 보편적 복지 확대, 지역 대학 혁신, 그리고 지역 간 연계 협력이라고 합니다. 시사점을 잠시 보자면 국가 균형 발전의 모멘텀으로서의 지역 주도의 초광역 협력을 지원하는 정부의 균형 발전 전략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하네요. 주요국의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서 보시면 재정 운용 방향은 주요국은 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위한 재정 투자를 지속하면서 중기적으로 단계적인 재정 건전성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하고요. 투자 방향으로 보시면 각국은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은 점차 축소하되 경제 회복과 탈탄소화, 디지털화 등 미래 대비를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고 하고요. 영국은 공공 서비스 강화, 일본은 소득 분배 개선, 독일은 사회 통합 강화, 그리고 프랑스는 청년 지원 등 국가별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 지원에도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위기 종식 이후 단계적인 재정 안정화를 추진한다고 하고요. 프랑스는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연평균 지출 증가율을 0.7%로 제한하며 2027년까지 GDP 대비 재정 적자를 3% 미만 수준으로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고 하고요. 독일은 2023년부터 채무 제한법을 재적용하고 차입금에 대한 상한을 계획하는 등 건전화 조치를 통해서 2025년 균형 재정 회복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순채무 비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고 재정 수지 균형을 달성토록 하는 재정 준칙 개선안을 도입 등 재정 건전화 노력을 강화한다고 하고요. 일본은 기시다 내각의 핵심 과제 이행을 위해서 2021년 11월 추경 편성 등 확장적으로 재정 운용하고 다만 중기적으로 재정 안정화 목표를 한다고 합니다. 해당 주요국 재정 수지 GDP 대비 %인데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사점을 보시면 우리는 2021년부터 2025년 중기 계획과 재정 운영 방향이 유사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대비 투자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등 우리 고유의 현안 해결을 위해서 재정 투자를 확대한다고 하고요. 단기적으로 재정에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 중기적으로 단계적인 재정 건전화 노력도 강화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유럽연합의 재정 준칙 동향 및 시사점을 보시면요. 현황은 EU는 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재정 준칙 도입해서 그간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칙을 지속 개정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개정 동향을 보시면 위기 이후 이유는 준칙의 유연성 확보와 더불어 개별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준칙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유연성, 개별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시사점도 EU의 준칙 개정 동향이 우리의 준칙 설계 방향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정지원 일자리 정책의 의의 및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보면 일자리 정책의 성과는 지난 2년간 총 72조 원의 일자리 예산 지원을 통해서 위기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용 충격 완화, 적극 지원을 했다고 하고요.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창출장려금, 긴급고용안정금 등등이고요. 직접 일자리는 노인 일자리 지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그리고 장애인 인턴제 지원, 고용 안정망으로는 구직급여, 저임금 근로자 및 예술인, 특고 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추진 등이 있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보다 빠른 고용 회복, 상용 근로자 비중 확대, 고용의 양과 질 모두 개선 추세라고 합니다. 해당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 과제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중고령층의 일자리 유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그리고 빅데이터, 요즘 핫 이슈죠. 이것을 활용한 개인별 최적의 교육 경로 설계 등을 통한 평생 직업 교육 훈련 혁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지털, 저탄소화 전환 등에 따른 산업구조 대응 특화 직무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시사점을 잠시 보시면 경제사회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서 직업훈련, 재교육 기회 제공 등 고용 유지, 고용 안정망 확충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오늘도 저의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오늘도 좋은 시간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월간 재정 동향 및 이슈 2021년 12월 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좋은 시간 되셨습니까? 아무튼 오늘도 2021년 12월 13일 힘차게 그리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고요. 더욱 좋은 콘텐츠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